네, 경제단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금융 관련 이슈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주가 연계증권이죠. ELS를 팔아온 금융사들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 가능성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도 이제 말이 쉽지 않습니다. 홍콩 H지수부터 시작해서. 근데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이 ELS 상품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긴급 조사에 들어간 문제 상품, 예. 이것을 흔히 영어로는 ELS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게 주가 지수 연동 증권인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내 돈 좀 안전하게 맡겨주세요. 이자도 많이 받고 싶고 또 원금이 보존되길 원합니다 했을 때 이제 간혹 이런 은행들이나 증권사에서 이런 ELS라는 상품을 추천을 하는데요. 얼핏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ELS 투자가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요. 네네. 우선 금리가 은행 예금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자가 높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그럼 투자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을 일반 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다가 이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돼서 지구가 망하더라도 그 돈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ELS라는 상품은 주가에 연계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굉장히 겉으로 보면 안전하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ELS 상품도 홍콩 H지수라는 데 연동을 시켜놨는데요. 이 주가가 살 때 이 금융 계좌에 가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절반, 반 토막만 나지 않으면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주가 떨어졌다고 돈을 감하지 않고 또 이자는 일반 예금보다 더 준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2, 3년 만에 주가가 반으로 떨어지는 것은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흔하지는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상품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홍콩 H지수라는 게 홍콩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 40종목들의 가중 평균치인데요. 이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 경제 요즘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도 어렵고 국가 경제도 어렵습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 직전에 이른바 공동부유 정책을 펴면서 첨단 기업들, 이 오나들 금속, 단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텐센트라든지 마윈, 알리바바 마윈 같은 경우는 아직 마윈은 어디 잡혀갔는지 실종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회사 40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주가가 지금 절반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온 거죠. 만약에 내년 초까지 주가가 원래 원금의 70%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현재 투자한 금액의 약 절반이 그냥 사라집니다. 공중으로 떠나버리는 거죠. 예금 1%, 2%더 받자고 한 예금인데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반토막이 난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금융감독원이 왜 여기에 개입하고 나섰냐. 본인이 증권회사를 찾아가서 증권이라는 게 언제든지 손실도 볼 수 있고 돈도 또 많이 벌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금융 지식을 갖고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갖고 투자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ELS가 은행에서 판 거예요. 증권사가 아니고. 은행에서 은행에 평소에 자신의 자금을 쭉 관리해 주는 사람 정년 퇴직했는데 정년 퇴직할 당시에 내 이 돈 퇴직금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안전한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다. 심지어는 지금 가입 안 하면 한도가 차서 곧 가입 못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피해자들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금융상품을 사고 파는 것은 각 개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가장 신용도가 높은 은행에서 과연 이 상품의 위험도를 제대로 알렸느냐. 만약에 알리지 않았다면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이게 좀 늦었죠.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떨어져서 피해가 도처에서 지금 막 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감독원이 좀 먼저 이런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면 피해자가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걸 리스크를 제대로 알렸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그걸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입을 할 당시에 예. 약 100여 개 항목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들었다, 안 들었다 각 고객이 일일이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 된다는 거죠. 예, 현재 지금 고발이 들어온 거 보면 직원이 옆에 앉아 있긴 했었는데 인공지능 AI가 뭐라 얘기했는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옆에 직원이 사인하세요 했다. 그렇군요. 물론 이 경우에도 고객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은 원래 증권 상품은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가장 신용도를 생명으로 하는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이 한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고 그 한 것을 증거 자료로 남겨 놨었어야 된다. 이것이 감독 당국의 지적입니다. 예. 자, 이게 5대 시중은행 보니까 KB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ELS 물량 이게 가장 많고 특히 이것도 이제 영어로 돼 있어. 넉인형을 집중적으로 팔아서 우려가 크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우선 낙인형이라는 게요. 그냥 권투할 때 녹다운 하는 그 녹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일정 기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면 왕창 원금 손해를 보는 구간, 그것을 낙인 구간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50% 이상 떨어지면 반 이상 원금을 못 받는다라는 이런 상품이 낙인형 상품입니다. 예. 녹인형 상품으로 이제 국어 철자로는 그렇게 되네요. 네네. 그런데 이게 국민은행이 가장 많아 팔았어요. 지금 국민은행이 우리나라 시중은행 가운데 1등입니다. 그렇죠. 원래 국민은행 출발이 서민금융으로 시작했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서민들이 금융주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국민은행에 가면 설마 내 예금이 박살이 난다라고 아마 생각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서 전체 약 한 지금 15조 정도 판 것으로 했는데 절반 이상을 국민은행이 팔았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너무하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서민은행이고 가장 신용도가 높다는 국민은행인데 물론 이것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닌데 이것을 불안전 판매를 해서 고객들을 뭐 기망까지는 안 해도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네. 은행의 아주 크다란 범죄 행위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위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최근에 물가 다시 좀 오르고 있는데다가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결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들이 좀 무게 중심 두고 있던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3.8%입니다. 네, 미국은 3.2로 떨어졌어요. 네, 우리가 미국보다 물가가 높아진 게 6년 만에 있는 아주 이상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물가는 오르고 있고 한때 우리나라 물가는 2%까지 잡았다가 다시 폭증하고 있거든요. 자, 물가만 생각하면 금리 올려야 됩니다. 3.8%라는 금리, 물가, 이건 금리 올려야 돼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자니 지금 경기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또 물가는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고육지책으로 그냥 현상 유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특히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 시대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적어도 물가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금통위원들 가슴이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우리 그 총재님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그 보입니다. 부분 여쭤보려고 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라는 건 사실 지금 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 상황도 그렇고 부채 상황도 그렇고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늦춰질 수가 있겠고 이 시기가 내년 뭐 하반기나 돼야 이제 좀 인하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건가요? 어떻게 좀 예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것이 미국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은 그 전부터 금리 인상을 중단했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중단했으니까 금리 인하도 먼저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 뭐 세간에서는 뭐 투기도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나 금리 인상은요 먼저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고 금리 인하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선입선출법적으로 딱 몇 달만
뭐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식화된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문제는 물가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 물가가 우리보다도 상당수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 미국도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히려 물가가 높아져서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네. 최근에 특히 전기료 올랐죠, 가스료 올랐죠. 거기다가 식료품 가격, 음식 요금, 식품, 라면 우리나라 지금 물가는 뒤늦게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금융 정책에 부담을 느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까지 경제학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